11강 영어 독해 연습 내신 대비 강의 1번 지문부터 달려보겠습니다. 자, 1번 지문은 보니까 부모의 방식, 다루는 방식인데 점점 더 많은 자유를 요구하는 아이들에 대한 부모의 방식이랍니다. 아이들이 계속해서 자유를 요구하면서 커가는데 부모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할 거냐 이런 얘기인 것 같아. 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이들은요, have sought greater problem, 훨씬 더 많은 자유를 요구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들이 자라나면서부터는 이거 하고자 하는 것, 즉 그들이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를 결정하는 더 큰 자유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자, 이랬을 때 이번 문장 처음에 부모들은요, 바로 이렇게 그들이, 여기서 그들이라는 건 parents, 부모 받는 거니까. 자, 부모들이 이러한 요구에 대한 반응으로 만들어내는 용인에 있어서 조금 조심하려고 한답니다. 밑줄 칠게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자유를 요구할 때 그걸 받아들여 줄지 말지에 대해서 조금 조심하려고 한답니다. 아, 쌤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such demand다 라고 하는 내용을 앞에서 나왔던 sought greater freedom, 요게 되겠죠? 아이들이 요구하는 더 큰 자유. 자, 이랬을 때 they,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났을 때 그들은 계속 부모 받는 거야. 자, 부모들은요, 이제는 단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더라고요. 밑줄 칠게. 아이가 크니까 아무래도 완전 너한테 자유는 없는 거야 할 수는 없으니 단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는데 특정한 양의 자유만 허락을 하는 바로 그러한 단계적 접근이야. 근데 뭐 하면서 이런 자유를 조금씩만 허용을 해주는 거냐면 to test the water. 얘들아, 여기서 test the water, 물을 시험해 본다? 아닙니다. 물기를 살피다 라는 단어로 상황을 살피다 라고 해석을 해야 돼. 수고입니다. 자, 상황을 살펴가면서 아이들한테 단계적 허용을 해줘. 자, 근데 뭐의 관점에서 상황을 살펴볼 거냐면 그들의 아이들이 그들의 시간을 책임감 있게 쓰는지의 관점에서 or 아니면 아이들이 쌤 여기서 대인은 누구예요? 아이들이 되겠죠. 자, 그들의 아이들이 그러한 특권을 너무 남용해서 문제될 여지는 없는지 이 두 가지의 관점에서 상황을 살펴가면서 특정한 양의 자유만 허락하는 스텝 바이 스텝의 단계를 가져간다고요. 그죠? 자, 이랬을 때 as children, 이제 아이들이 몇 살이 됐냐면 teen years, 자, 10대가 됐어. 그리고 점점 더 신체적으로도 성숙하기 시작했네요. 아이들이 성장을 한 거죠. 자, 그랬을 때 they, 그들은 begin to make greater freedom demand. 아이들은 훨씬 더 큰 자유의 요구를 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 부모는요, 이제 judgment call, 판단을 해야 됩니다. 뭐에 관한 판단을 해야 되냐면 얼마나 많이 relax, 완화시켜줘야 하는지요. Earlier control over their child's behavior. 그들의 아이들의 행동에 대한 이전에 가했던 통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릴렉스, 완화를 해줘야 하는지 이것에 관해서 판단을 내려야 되기를 시작합니다. 자, 밑줄 정도 쳐볼게. 아이들이 점점 더 많은 자유를 요구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 부모는 판단해요. 얼마나 릴렉스, 완화시켜줘야 할지요. 자, 궁극적으로 concession, 용인이라고 하는 것, 즉 아이들에게 자유를 허락해주는 건요. must be made, 만들어져야 돼요. 자, 근데 뭘 위해서 만들어져야 되냐면 자, 밑줄 칠게. 궁극적으로 아이들의 자유를 허락해야 되는 건 필요합니다. 라는 거야. 쌤 무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아이들에게 자유를 허락해야 한다는 거야. 궁극적으로는. 자,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 하면서 두 가지가 나올 거야. 쌤, 왜 목적이 두 가지나 나와요? 뒤에 not just 나온 거 보입니까? 1번. 뒤에 but also 나오는 거 보일 거예요. 2번. 이렇게 되는 거야.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 자, not just. 뭐 하기 위해서냐면 밑줄. 자, 여기서 domestic이라고 하는 단어는 집안의, 가정의 라고 해석하면 돼. 가정의 긴장을 alleviate, 완화시키려면요. 계속 애들 삐뚤어질 거 아니야. 자, 아니면 allow their offspring, 그들의 자손들한테 더 많은 경험과, 그치? self-reliance in the wider world, 훨씬 더 험난한 세상에서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경험을 얻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첫 번째 목적은 뭐다?
가정 내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들의 직접적인 경험을 증가시키기 위해서요. 됐지? 자, 그리고 바로 이러한 백그라운드에 기반하여 라는 말이 나오거든. 자, 얘들아, 여기서 조심하자, 흐름. 선생님,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건 뭐예요? 궁극적으로는 아이들한테 이런 목적과 이런 목적으로 뭐 해줘야 된다는 거? 자유를 허락해줘야 한다는 거.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한테 그냥 무작정 남겨줄 수는 없으니까 모바일 폰, 핸드폰이라고 하는 게 도구가 된대. 자, 뭐 할 수 있는 도구가 되냐면 부모와 아이들이 서로의 별개의, 자, 이 단어 중요하니까 별표까지 쳐놓을게. 자, 서로의 별개의 니즈가 되는 거죠. 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모는 아이를 계속 감시하고 싶어 하고, 아이들은 부모의 감시를 벗어나고 싶어 하잖아. 이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욕구를 핸드폰이 충족시켜 줄 수 있대. 맞지? 부모는 그래도 아이들이 핸드폰 가지고 있으니까 전화해서 어디에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거고. 반면에 아이들은 핸드폰이라는 소통 도구가 있기 때문에 부모의 눈을 피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연락이나 소통을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자, 이런 복잡한 사회적인 동력 내에서 서로 개별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게 바로 핸드폰이 하는 역할이래. 그래서 이 뒷부분을 밑줄 한번 쫙 쳐놓겠습니다. 됐나요? 쌤 그럼 다시 한번 제목에서 부모가 더 커지는 자유를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방식에서는 핸드폰이 유용한 도구로서 역할을 하더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좋습니다. 1번은 여기까지. 2번 지문 간단하니까 빠르게 읽어볼게. 자, powerful effect. 아주 강력한 효과입니다. 누가 누구한테? 소비자가 경제에게. 쌤, 그러면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뭐가 되게 중요해요? 소비자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얘들아, 왜 우리 이거 코로나 터지고 나서 경제가 막 안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 나라에서 사람들한테 막 몇십만 원씩 지원금 줬던 거 아마 기억할 거야. 그게 뭘 위한 거라 그랬어? 국내의 소비를 증진시키기 위한 거라고 했거든. 그럼 왜 경제가 안 좋아지는데 소비자한테 돈 뿌려서 뭘 사라 그래? 그래야 경제가 돌아가기 때문이야. 쌤, 경제에 있어서는요, 소비자가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라는 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주제이기 때문에 밑줄 한번 쫙 쳐볼게. 세계에서 리테일 섹터의 중요성은요, 아주 분명합니다. 위기의 시기 동안에는요. 주제 나왔네? 쌤, 여기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저는 consumer, 소비자라는 단어가 안 보이는데요. 여기 나오는 the retail sector, 소매 영역이라고 하는 게 바로 consumer, 소비자를 뜻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자, 그랬을 때 world leader faced with a severe economic downturn. 자, 밑줄 칠게. 경제 위기에서 훨씬 더 두드러졌대. 경제 다운턴, 몰락이라는 단어야. 자, 경제 몰락을 마주한 세계의 지도자들은 그러니 당연히 누구한테 의존하겠어? 소비자한테 도움을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쌤, 여기서 look to 무슨 뜻이에요? 누구누구에게 의존하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쌤, 그리고 3번 문장 보니까요. After 9/11. 자, 9.11 테러 이후에 라고 나오는데, 자, 2번 문장에서 세계 지도자들은 소비자한테 도움을 요구합니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월드 리더에 대한 예시로서 9.11 테러가 벌어지고 난 이후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부시의 예시를 들어주는 거군요. 그렇죠? 자, 이들도 똑같았겠죠. 에스크들 요청했습니다. 오형식 아메리카인들에게. 자, 요청했어요. 미국인들에게 투부정사하라고요. 자, 그리고 얘들아, carry on with라고 하면 어떻게든 해내다. 계속하다라는 단어거든. carry on, 계속하다라는 단어. 그들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라 라고 했습니다. not to, 뭐 하지 말고요. 자신감 잃지 말고요. and, 그리고 뭐 하래요? to continue spending. 자, 투부정사 1번 나온 거고요. 투부정사 2번 나온 거예요. 계속해서 뭐 하라고 했대? 소비를 계속하라고 했대. 됐지?
자, 그리고 leader made similar request in response to the recent global recession. 최근에 벌어지는 경제적인 자 밑줄 recession 불황 계속되죠. 자, 불황의 시기에도요, 소비자, 리더, 지도자들은요, 비슷한 요청을 했답니다. 쌤, 여기서 말하는 비슷한 요청이 뭡니까? 소비를 계속해 주세요. 라는 요청이 되겠죠. 자, because 그 이유는 뭘까요? When consumers stop buying,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걸 멈추면요, 경제는 멈추게 될 거기 때문입니다. 밑줄 한 번만 더 치고 넘어갈게. 소비자들이 사는 걸 멈추면요, 경제는 멈출 거거든요. 괜찮지? 자, in contrast, 이와 반대로, 자, 역접 들어간 거 보이십니까? 쌤, 지금 역접 여기서 왜 나오는 것 같아요? 앞에서 stop buying, 소비자가 소비를 멈추는 상황을 얘기했지? 자, 이것과 반대되는 상황으로 소비를 계속하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흐름 잡아주죠? 자, 그럼 다시 읽어보자. 소비자들이요, are confident and spending freely. 자신감을 가지고 돈을 계속 써요. 그러면 돈은 흘러갈 거예요. retail shop. 그러니까 리테일 스토어니까 소비자가 직접 돈을 쓰는 소비 가게가 되겠네. 자, 그 가게를 통해서 up the supply chain, 공급망으로 올라갈 거고요. and 그러다 보면 all the way back to manufacture, 제조업자, 그 다음에 농업, 농부, 그 다음 다른 생산자들로 그 돈이 흘러갈 겁니다. 밑줄. 됐죠? 그러다 보면 making stop along the way with lawyer, banker, and other service firm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들러갈 수 있는 곳이 되겠죠. 그럼 다시 한번 밑줄.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돈을 써요. 그러면 한마디로 시장에 돈이 flow,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안 어렵죠? 자, meanwhile, 그러는 한편 정부는 pick up their share, 그들의 몫을 해야 돼요. through corporate, rent, income and consumption tax 이런 영역들을 통해서요. 정부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할 일을 해야 되겠죠. 자, 얘들아, meanwhile이라고 하는 거는 한편이라고 해서 소재 혹은 관점을 전환해 줄 때 쓰는 말이거든. 자, 앞에서는 소비자의 소비를 얘기하다가 근데 이뿐만 아니라 누구의 역할도 있어야 된다는 거야. 정부의 역할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위치 좀 조심하자. 자, 이런 맥락을 전체 다 봤을 때요. 소비자는 경제적 활동의 heart, 중앙에 있는 겁니다. 별로 안 어렵죠? 쌤이 잡아준 큰 흐름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6번의 meanwhile 문장 같은 거 삽입으로 나오기 굉장히 좋습니다. 소비자의 소비가 계속되면 돈이 흘러요. 그러는 한편 정부도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됐지요? 자, 그 다음은 3번입니다. 얘들아, 3번 한번 보니까 내용을 읽어봐봐. 자, 스스로를 표현하는 self presentation, 자기 표현이야. 자, 근데 이 자기 표현이 뭘 하기 위해서 쓰이냐면 정체성에 대한 주장을 강화하려고,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주장,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걸 세게 하려고 자기 표현을 쓴대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를 세게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 표현을 사용을 한답니다. 무슨 말일까 한번 읽어보자고. 사람들은요, 자기 표현을 사용해요.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요. 자기 표현을 써요. 뭐 하려고요? 주장을 강화하려고요. 자, 주제 던졌으니까 뒤에서 뒷받침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in some studies, 연구에서는요 라고 하면서 연구의 결과를 제시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 연구에서 참가자들은요, were made to feel either secure or insecure about their claim. 그들의 정체성 주장에 대해서 어떤 집단은 secure, 안정적이거나 혹은 어떤 집단은 insecure, 안정적이지 않은 상태에 내버려지게 됐습니다. 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라고 나오는 거 보니까 아, 쌤 여기 나오는 for example 이라고 하는 거요. 이 부분은 연구의 상황을 제시를 하려고 하는 거군요.
됐죠? 아, 쌤 연구의 상황을 제시하려고 하는 거군요. 자, 이 연구의 상황이 뭘까 한번 읽어봅시다. 자, among participants, 참가자들 사이에서요. 자, 뭐 하려고 하는 참가자들이냐면 얘네는 전문 기타리스트가 되기를 희망하는 참가자들인 거야. 이랬을 때 일부는 were told that, 대절이야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들의 성격적인 특징들이 너무 다르대. 누구와? expert 기타리스트라는 걸 보니까 전문 기타리스트와 너 성격 있잖아. 너무 다른데? 야, 전문 기타리스트랑 너랑 좀 너무 다른데? 라는 메시지를 받았대. 야, 그럼 이러한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던 거냐면 동격에대. 그 참가자가 was not on his or her way to becoming one of those experts. 그러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라는 거지. 아, 쌤 지금 3번에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연구의 집단 1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집단 1 애들은요. 내가 기타리스트가 되고 싶어하는 애들인데 전문가랑 너랑 좀 다른데 라는 거야. 쌤 그럼 이 사람들의 정체성은요. insecure, 안정적이지 못한 거네요. 자, 반면에 other, 다른 사람들은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 쌤 그럼 여기서 other이라고 하는 건 연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단 두 번째가 될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당연히 secure, 아, 나는 되겠다 라는 생각을 듣는 사람들일 거야. 맞춰서 읽어보자. 다른 이들은 대절이야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들이 fit, 완전 딱 맞아 떨어진대. 자, 그리고 이 완전 딱 맞아 떨어집니다 라는 말은 그들이 느끼게 만들었대. 마치 그들이 그들의 프로젝트, 그러니까 꿈인 거야. 그들이 전문 기타리스트가 되고자 하는 꿈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라고 느끼게 만들었대. 안 어렵죠? 자, 밑줄만 한 번 더 치고 넘어갈게. 3번 문장에서는 너 너무 다른데 전문가들이랑 그러다 보면 얘네들을 어떤 메시지를 전달받아? 아, 너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반면에 4번에서는 와, 너 되게 잘 맞는다. 이건 뭘 느끼게 만들어? 내가 이거 하는데 잘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게 만들었대. 자, 그럼 이 집단 1과 집단 2가 자기 표현을 얼마나 하느냐라는 정도가 다를 겁니다. 자, 거기 맞춰서 볼 건데, 자, 얘들아, 여기 나오는 5번의 they 있죠. 자, 이 they라는 단어는 실험에서 나왔던 집단 1 플러스 집단 2를 다 받는 거라고 생각해야 돼. 자, 이 두 집단은 그리고 나서 asked, 물음을 받았죠. 자, 뭐 할지 말지의 물음을 받았냐면 그들이 시작하는 사람들, 즉 초보자들한테 기타 레슨 해줄래? And 그리고 만약에 if so, 기타 레슨 해줄 거냐면 how many, 얼마나 많이 해줄 건데? 라는 질문을 던졌대요. 아, 쌤 그럼 여기서 말하는 give 기타 레슨, 초보자들한테 기타 레슨을 해준다 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스스로가 얼마나 기타를 잘 치는지 보여줄 수 있는 자기 표현의 개념이 되는 거야. 됐어? 자, 이랬을 때 the people who had been made to feel insecure about their claim to becoming expert, 기타리스트까지 끊어볼게요. 가장 키워드만 하나 밑줄 치면 이들은 feel insecure, 정체성의 위협을 받은 사람들인 거야. 자, 이 위협을 받았을 경우에는요, 더 많은 레슨을 해주길 원했답니다. then 누구보다요, who were told they were already looking like expert guitarist. 이미 전문 기타리스트처럼 보이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들보다요. 아, 쌤, insecure, 정체성에 위기가 오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self-presentation, 자기 표현을 더 세게 하려고 했답니다. 무슨 말이야? 다시 한번 정리. 정체성의 불안을 느낀 이들은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주장을 강화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뭐 함으로써 강화하고 싶었냐면요. 다른 이들에게 기타를 가르쳐 줌으로써요. 왜냐하면 이랬을 때 다른 이들이요. 그들을 좋은 기타리스트로 볼 거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밑줄. 그 insecure 했던 사람들은 그들이 기타리스트가 되고자 했던 주장을 더 강화하려고 했대요. 뭘 해서요? 자기 표현을 써서요. 아, 그래서 정체성에 대한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기 표현을 쓰더라.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4번 지문입니다. 자, 4번 지문에서 novel need라고 하는 건 새로운 요구. 자, 그리고 이 새로운 요구 때문에 뭐가 만들어졌대?
진화가 만들어졌대. 아, 쌤, 이 글에서 지금 하는 얘기가 뭐예요? 새로운 요구가 원인이 되는 거고요. 자, 이 때문에 뭐가 나타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진화가 된 거구나 라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거 알 수 있겠답니다. 자, 무슨 얘기하나 한번 읽어보자고. 자, 지구에서의 역사는 대저리아를 보여줍니다. 새로운 니즈가 arise, 발생했을 때 진화는 그 새로운 니즈들, 아, 쌤 이때 대미 받아주는 게 뭐예요? 앞에서 나왔던 발생한 새로운 니즈들을 accommodate, 수용해요. 뭐 함으로써 수용하냐면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준답니다. 자, 얘들아, 예를 들면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엄청 강화가 됐어. 옛날에는 막 강의실에 때려놓고 수업했는데 요즘은 어때? 강의실도 넓게 책상도 넓게 칸막이까지 이런 새로운 구조가 만들어진대. 아, 쌤 지금 이거 주제 얘기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밑줄 쳐놓을게요. 새로운 요구가 만들어지면 진화는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냄으로써 그것에 대응한다. 자, 그리고 2번 문장 갔더니 in the primeval earth, 원시지구에서는요 라는 얘기를 하네요. 아, 쌤 원시, 즉 태초의 지구를 얘기를 할 겁니다. 그 상황에서 단세포 생명체라는 얘기로 예시 1번이라고 잡을게. 자, 그리고 3번 내려오면 CO2를 흡입하는 식물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자, 얘는 쌤이 예시 2번이라고 잡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내려가서 predator, 포식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얘는 원시지구에서의 예시 3번이라고 잡아갈게요. 자, 그럼 결국 얘네들이 하고 있는 말 다 똑같을 거야. 새로운 니즈가 생기니까 새로운 구조물이 나왔을 거라고. 거기에 맞춰서 한 번만 읽어봐. 자, 그리고 쌤은 바로 4번으로 내려올 건데, 자, 쌤 4번이 왜 중요해요? 라고 했을 때 여기다 네모 박스야. 자, 이제 누가 등장하기 시작한 거냐면 인간의 등장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소재가 전환된 거야. 원시 지구만이 아니라. 자, 인간이 등장했을 때 더 프로세스, 그 과정이요. 그 과정은 뭐겠어? 새로운 니즈로 촉발되는 진화의 과정이겠지. 됐습니까? 그 과정이요. 픽업 스피드 훨씬 더 빨라졌대요. 자, 빨라졌다라는 말이 뭔데요? 각각의 사이클, 즉 진화가 벌어지는 사이클이요. 밀레니아, 몇백만 년이 아니라요. in century, 수세기 안에 벌어졌답니다. 빨라졌다라는 거네요. 아, 쌤 그럼 5번 문장 뒤에서부터는 이제 인간이 나타난 이후의 변화일 거예요. 그래서 flow, 쟁기라는 단어거든. telegraph, 전보죠. 8번에 new computer chip, 컴퓨터 칩이에요. 쌤 이건 뭐예요? 인간, 이후. 인간이 등장한 이후에 예시 1, 예시 2, 예시 3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흐름 잡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면 돼. 별로 어려운 거 없으니까. 자, 마지막 9번 문장은 전체 형광펜 해놓고, 자, 이 문장 다시 읽을게요. 자, each, 각각의 push는요. 즉, 각각의 미는 것은, 자, 무언가 각각의 밀어. 그럼 이건 당김을 만들어. 그럼 이거는 또 다른 미는 것에 기반을 마련을 한대. 자, 어떤 구조가 있어? 자, 이 A라는 구조 내에서 new need, 새로운 니드가 벌어지네. 그거를 위해서 B라는 구조가 만들어져. 근데 이 상황에서 또 새로운 니드가 만들어져. 그리고 또 이거에 순응하려고 C라는 구조가 만들어져. 이 과정이 바로 뭐냐라는 거야? 진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9번 문장에 함축된 의미가 뭡니까? 새로운 니즈는 새로운 구조를 불러일으켜서 진화하게 만든다. 9번 문장이 말하는 말이 이거겠네요. 또 다른 당김은 미는 걸 만들어내고 또 미는 건 또 당기는 걸 만들어내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다. 안 어렵죠? 자, 이번에는 8번입니다. 자, 8번 보니까 the meaning of 가장 중요한 단어만 self monitoring, 자기 검열이랍니다. 자, 이 자기 검열이라는 것의 meaning, 의미와 function, 기능에 대한 얘기를 하네요. 자기 모니터링의 의미는 무엇이고요? 그것의 기능은 무엇인가? 자, 한번 가보자. self monitoring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러한 과정입니다. 자, 정의부터 얘기를 하네요. 자, 그 과정이 바로 뭐냐면 밑줄 한번 쫙 칠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하고 자기 자신이 남들한테 어떻게 보여지는가를 생각하는 거랍니다. 자기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건 지금 내가 어떻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거랍니다. 자, 그리고 it, 이것은요. 쌤, 여기서 나오는 it은 앞에 나오는 대명사, 즉 명사를 그대로 받아갈 겁니다. 뭘까요? 셀프 모니터링을 그대로 받아가는 거겠죠. 됐습니까? 자, 자기 모니터링이다 라고 하는 건요.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데 밑줄 칠게. 자, 남들의 표현과 반응에 sensitive. 뭐 한 거예요? 민감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보를 쓸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행동은 어떻게 할지와 내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이러한 정보를 쓴다라는 겁니다. 선생님,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정보라는 건 또 뭐겠어요? 앞에 나왔던 다른 사람들의 표현과 다른 사람들의 반응, 이걸 this information 이라고 받아가는 거겠죠. 자,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라고 똑같은 말로 정리를 해줄 겁니다. 앞뒤에 똑같은 말. 그래서 역시나 it 이라는 단어 나오면서 자기 모니터링에 대한 얘기를 계속할 거야. 자, 이것은 과정이라는 겁니다. 남들이 어떻게 나한테 반응하는지를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거니까 관찰하고 분석하고 그 다음 regulating, 통제하는 거예요. 당신의 행동을. 자, 근데 관찰, 분석, 통제할 때도 뭐에 근거해서 하는 거야? 타인의 반응에 근거해서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셀프 모니터링이다 라고 하는 건요, 사실 내재적인 과정입니다. 아, 너가 나 이렇게 생각했구나. 나 그럼 이제 이렇게 행동할게. 근데 이거 말로 뱉는 게 아니잖아. 나 혼자 속으로 생각하는 거잖아. 그래서 internal, 내적인 거야. So,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don't know. 이걸 알 수가 없다는 거지. 혼자 벌어지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자기 검열의, 자기 모니터링의 의미를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번 문장 봤더니 think of times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래? 라고 하면서 예시가 들어갑니다. 자, 어떤 경우였냐라는 걸 보니까 네가 의식적으로 모니터하고 있는 거야. 특정한 상황에 너가 어떻게 보일지를 모니터하고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봐. 예시 계속 이어질 거야. 만약에 너가 약간 익숙치 않은 상황에 처해져가지고 플립하면 뒤집힌이라는 뜻이다 보니까 적절하지 않은 이란 뜻도 있어. 적절하지 않은 말을 해버린 거야. That was mad. 그리고 그 말이요. stare or glare. 다른 사람들이 눈 흘기는 걸 마주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적절치 않은 말을 했어. 자, 그랬을 때 you may have said to yourself. 너 자신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 아, 이게 좀 멍청한 거였네. 말하기야. Let me see if I can fix it. 이거 내가 좀 모면할 수 있는지 한번 볼까? 아, 이거 올바르지 않은 말이었구나. 다 속으로 한다고. then, 그리고 나면 이라고 나오는 거 보여? 자, 지금 6번 문장에서 특정한 언변이 적절치 않구나 라는 걸 인지를 한 거죠. 자, 그 인지를 한 거니까 바로 이러한 자기 모니터링의 근거에서 너는 뭐 할 수 있어? 리페어 할 수 있어. 적절치 않구나 라는 거를 인지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결과 나타내는 거죠. 자, 그래서 밑줄 칠게요. 그 다음으로 너가 이것에 근거해서 able to make a repair, 보수할 수 있을 거야. 다음엔 안 그러겠지. 안 어렵죠? 아, 여기서 셀프 모니터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들의 반응, 다른 사람들의 말 등에 근거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하는 거다. 여기까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9번 질문 한번 살펴보니까 How was modern science born? 까지인데, 자, 밑줄 칠게. 어찌됐든 modern science born. 현대 과학이 어떻게 발생했느냐, 현대 과학이 어떻게 발생했느냐라는 건데, 자, 얘네 큰 흐름부터 한번 잡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과거에는 말이죠.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뭐의 시선에서 봤냐면, 전설의 시선에서 설명을 하려고 했었던 거야. 자, 예를 들면 지금 하늘에서 비가 오고 천둥 번개가 막 치고 있어. 자, 요즘에는 뭐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기후가 불규칙해져, 대기가 불안정해져, 뭐 이런 말로 설명을 하잖아. 근데 옛날에는 야, 이거 큰일 났다. 신이 노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다는 거야. 자, 그랬던 과거의 방법에서 근대로 접어들면서는 어떻게 했냐면 주변에서
관찰되는 것으로 상황을 설명하려고 했대요. 이 과정을 통해서 현대의 과학이 발생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됐죠? 한번 달려가 봅니다. 자, 고대인들은 역시나 쌤 과거의 것 먼저 시작을 합니다. 고대인들은요. 과거의 것. 자, 그래서 고대인들에 대한 예시로 중앙아프리카에 있는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고대 로마인들까지 이어가는 거 보여요. 과거 얘기 계속 이어갈 겁니다. 자, 쌤 근데 4번 문장 별표 여기서부터 전환할 거예요. 과거의 얘기에서부터 근대의 이야기를 전환할 거고요. 자, 그 근대 사람들이 누구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되냐면 그리스 철학자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시점 전환된 거야. 역접 같은 거 없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다시 보자. 고대인들은 그들의 월드를요, 밑줄 신화로 알려진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하려고 했대요. 자, 그래서 2번에도 보면 자이언트, 거인, 이게 신화에 나오는 거인이 아파서 세상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한 경우도 있고 3번 문장 봐봐. 바다의 신인 네프탄이란 사람이 화가 나서 지진이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했대. 자, 그런데 then from about 20, 그치? 2500 years ago 이렇게 됐네요. 자, 이 시기에 그리스 철학자였던 이 사람들은 began to question the working of the universe. 과학, 우주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 뭐에 기반해서? 그들이 그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들에 기반해서 말이야.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들에 기반해서 뭐 하기 시작했대? 우주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대. 이게 핵심인 거지. they, 그들은 쌤아 그럼 여기서 말하는 they는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앞에 나왔던 그리스 철학자 그대로 받는 거죠. 그러니 그들은 역사, 기록된 역사에서 첫 번째 사람들입니다. 뭐 했던 첫 번째 사람이요? 과학자로서 여겨졌던 첫 번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뭐 했는데요? building knowledge, 지식을 만들었어요. 뭐 함으로써? 자연현상을 관찰함으로써. 여기서 자연현상이라는 건 뭐야?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thinker, 사고하는 사람들, 사상가들, 앞에 나오는 그리스 철학자와 비슷한 계열을 계속 받는 거야. 자, 이 사람들은 새로운 발견을 만들어냈고요. 그러면서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고대에 대한요. 뭐를 포함해서요? 이런 나라들을 포함해서요. 자, 비록 이러한 아이디어들, 이러한 선구자들의 아이디어들 일부는요, 잘못됐다라고 판단되긴 했지만요. 쌤,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선구자들 계속해서 누구예요? 앞에 나왔던 그리스 철학자들, 사상가들 받는 겁니다. 물론 잘못됐다고 평가되긴 했지만 그들의 이런 혁신적인 사고 방식은 근대 과학의 토대를 이뤘습니다. 밑줄 쫙. 쌤, 그러면 그들의 선진적인 이런 혁명적인 사고 방식은 바로 뭡니까? 주변에서 관찰되는 것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 이 얘기를 받는 거구나 라고 알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9번 여기까지. 10번 읽어보니까 an effective way, 효과적인 방법이래. 근데 뭐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냐면 혐오 표현입니다. 쌤, hate speech 어떻게 해석해요? 혐오 표현이야. 자, 혐오 표현이 뭐냐면 흑인이 그렇지 막 이런 거, 여자가 그렇지 막 이런 거. 차별적인 것이 내재되어 있는 혐오 표현. 그 혐오 표현에 반대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럼 쉽게 생각하면 너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야. 잘못된 걸 한 거니까 처벌하면 되잖아. 그게 가장 쉽지 않을까? 그래서 1번 문장 한번 읽어보자고. violent, 폭력적이거나 차별적인 행동. 이게 바로 혐오 표현이죠. 이거는요, 반드시 처벌받아야 돼요. 그리고요, 스피치, 말인데 차별적이거나 혐오적인 아이디어, 차별적인 말이나 혐오적인 아이디어를 포함하는 이런 말들은요, 당연히 강력하게 반박되어야 합니다. 얘네들 처벌받아야 되고요, 반박되어야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잠깐만, 하지만 말입니다. 쌤, 그러면 1번 문장에서 혐오 표현은 처벌,
그리고 반박. 이렇게 되는 게 필수이기는 해. 자, 근데 but으로 전환을 시켰으니까. 하지만 이 처벌과 반박을 하는 게 효과적이지는 않더라. 이걸 막는데 그 얘기 나오지 않을까?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자, 맞춰서 한번 읽어볼게. 이 아이디어를 처벌하는 거. 그치? 자, 근데 그 아이디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야. hateful, 혐오적이거나 차별적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아이디어를 처벌하면 나돈니 나왔네요. 자, 그래서 뒤에 it also라는 구문으로 나올 겁니다. 이것은요, 근본적인 표현의 자유의 원칙에 위반된답니다. 아, 표현의 자유의 원칙에 위반되는구나. 아이디어 처벌하면. 자, 그리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룹 간의 불신과 차별을 더 증가시켜요. 오히려 그것들을 감소시킨다기보다는요. 아, 안 좋네.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표현의 자유에 반한다라는 게 첫 번째였고 위반하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룹 간의 불신 그리고 차별을 증가시킨답니다. 아, 이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랬더니 evidence, 증거는 이라고 갑자기 증거가 나왔는데 자, 이 흐름을 우리 이렇게 기억합시다. 3번 문장을 원인이라고 체킹을 할 거고요. 4번 문장에 넘어가서 therefore 나오는 거 보이지? 결과라고 흐름을 잡을게. 자, 어떤 실험 결과가 있기 때문에 4번에 이런 결과가 나올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대절이하를 제안을 했는데 우리들 중에 그 누구도 자, be immune from 하면 뭐뭐의 면역을 갖추다 라는 뜻이니까 뭐뭐로부터 자유롭다라고 해석해도 상관없어요, 얘들아. 쉽게. immune 하면 면역의, 즉 내가 이거에 영향을 안 받는다는 얘기니까. 자, implicit, 암묵적이며 무의식적인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야. 자, 심지어 이 편견은 왜 그러냐면 우리 사회에 너무 pervade, 만연해 있거든. 뭐 하면서 더욱더 굳어진 사회적 차별과 함께 우리 사회에 너무나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무의식적이며 암묵적인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 밑줄 자. 쌤, 그럼 무슨 말일까요? 너무 사회에 만연해 있고 너무 사회에 entrenched, 뿌리가 깊게 박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암묵적인 차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대. 그럼 그 말은 뭐야? 누구나 나도 모르게 차별적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야. 그러면 내가 이 차별이구나 이게 라는 걸 인식도 못하고 그런 표현을 뱉을 수가 있거든. 그럼 그랬을 때 그거 처벌하면 야, 왜 나를 처벌하는 거야? 라고 반대 의사가 일어나기 크겠죠. 자, 그래서 그 결과 스피치, 연설이야. That reflected discriminatory stereotype. 자, 이런 차별적인 고정관념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 즉 혐오 표현은 cannot lead to prom. 뭐로부터 나오는 거냐면 자, 요거 악이라는 뜻이거든. malevolence. 악이라기보다는 뭐로부터 무지와 무감각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너무 사회에 만연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인지를 못해서 그런 거지 혐오 표현이라고 하는 건 악이 때문이 아니라 무지와 무관심으로부터 혐오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혐오 표현의 본질을 생각했을 때 아, 얘가 모르고 그런 거니까 넘어가도 상관없나? 지금부터 쌤 흐름 잘 들어. 아, 이거 얘네들 모르고 그런 거니까 그냥 넘어가도 상관없나? Of course, 물론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편견들을 컴배트 해야 돼. 이런 편견들을 아주 강렬하게 반박해야지, 물론. 자, 근데 필자가 하는 말은 뭐야? 보통의 혐오 표현들은 악의적인 의도라기보다는 몰라서 그런 거니까 이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의 좋은 방법은 뭐라는 거야? 적절하게 거기에 대응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거야. 쌤, 여기서 말하는 doing so, 그것에 대한 도구, 그것을 위한 도구가 뭐예요? 그 아이디어의 combat, 반박하고자 하는 그 아이디어와 투쟁하고자 하는 그 방법들이 적절하게 조정되어야 한다는 거야.
자, 그럼 적절한 조정은 뭘까? Someone who conveys stereotype view. 모른 상태로 이러한 관점을 전달한 사람들은요, 훨씬 더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 같아요. 밑줄이야. 어디에 긍정적으로요? 건설적인 교육적 방법에 훨씬 더 잘 반응할 거예요. than 뭐보다요? 이것을 처벌하거나 고소하는 것보다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몰라서 한 거니까요. 자, 되는 역전. 아, 쌤, 그러면 그 도구,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적절한 도구라고 하는 건 바로 7번 문장 보니까 알겠다. 처벌하는 게 아니라 교육이 맞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구나. indeed, 정말로 라고 이어가고 있죠. 아, 쌤, 정말로니까 앞에 논지를 그대로 유지해 나갈 겁니다. 순접이에요. 자, 심지어 이러한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 의식적으로 가지거나 표현하는, 즉 혐오 표현을 의식적으로 가지거나 표현하는 사람들한테조차도 심지어 무의식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당연하고요. 심지어 의도적으로 혐오 표현을 하는 사람들한테도요. 의도적으로 혐오 표현을 하는 사람한테도요, 교육을 시키는 게 훨씬 좋습니다. 마지막 한 번 더 강조하겠네. 야, 이런 사람들한테도 밑줄,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들도요, 이게 훨씬 더 promising, 가치가 있습니다. 뭐 하는 것보다요? censorship까지만, 검열하는 것보단 말입니다. 됐지요? 좋습니다. 아, 혐오 표현에 어떻게 대응해야 돼? 혐오 표현은 처벌하면 안 좋아. 효과적이지 못해. 대부분의 사람들 무의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 교육이 좋은 거야. 무의식적으로 하는 사람이들, 의도를 가지고 하는 사람이들. 됐습니까? 좋아요. 자, 11강의 마지막 11번 질문입니다. 자, 도대체 왜 우리가 기술을 포함해야 하는 건데 어디에? 음악 교육에. 오이, 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음악 교육에 기술을 포함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얘기를 하네요. 음악을 배울 때 기술을 포함한다. 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예를 들면 얘들아, 옛날에는 쌤 때는 교실에 테레비가 딱 한 대씩밖에 없었어. 50년 전이니까, 그렇지? 자, 그랬을 때는 그냥 이렇게 녹화한 비디오 테이프 같은 거 있지. 그런 걸 가지고 오페라 같은 걸 틀어줬거든. 근데 요즘엔 어때? 유튜브 딱 들어가서 뭐 블라블라 오페라 치면 쫙 나오잖아. 그런 거 같아. 그치? 자, 왜 그래야 되나 한번 읽어보자. motivation, 동기부여, 즉 원인이겠죠. 기술을 음악 교육에 통합시켜야 한다라는 그 원인은 rather than, 뭐가 아니라 pedagogical. 자, 이거 교육적인이란 뜻이거든. 자, 교육적인 것 때문이 아니라요. 밑줄, cultural, 문화적인 이유랍니다. 자, 이거 기술을 음악에 합쳐야 되는 동기가 바로 뭐냐면요. 문화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지? As a field, 영역으로서 교육, 즉 교육이라는 영역은요. 어때요? 천천히 바뀐답니다. 무슨 말일까? 왜 교육이 천천히 바뀔까? 우리가 선생님이 되기 전에 한 사람은 깊이 사회화될 거야. 교육적인 과정으로 사회화가 될 거야. 17년이나 그 이상 말이지. 근데 그때는 누구에 의해서 그럴 거냐면 학생으로서의 경험에 의해서 그럴 거야. 쌤, 교육 현장은 느리게 바뀐다고 했잖아요. 교육 현장의 변화 속도는 느리다라는 거거든. 자, 그럼 왜 느리나 한번 볼게. 자, 우리가 선생님이 되기 전에 학생으로서의 경험을 한다는 거지. 자, 그리고 나서 다음 문장. 이러한 관찰하는, 선생님을 관찰하는 시기가 지나고 나서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선생님을 관찰하는 시기다라고 하는 건 내가 학생으로서 경험을 했다는 거지. 자, 이 시기가 지나간 이후에 우리는 teach as we were taught. 우리가 배웠던 대로 사람들을 가르친답니다. 밑줄 칠게. 우리가 배웠던 대로 사람들을 가르친대요. 우리는 학생으로서, 3번 문장 밑줄, 학생으로서 경험을 하고 그 학생으로서 경험했던 것을 그대로 교육하고자 한답니다. 아, 쌤, 그러면
학생으로서 겪었던 게 벌써 몇십 년 전인데 그대로 교육을 한다라는 거니까 교육 현장은 어떤 거예요? slow, 매우 느리게 변화하겠네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5번 문장, although, 비록 이러한 과정들은 좋은 티칭 관행이 전달되었으면 당연히 좋지. 하지만 이건 또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즉 새로운 기술 같은 것들이 left untapped, 에다 내가 탭하면 손을 닿는 거잖아. 이용하는 거야. 자, 근데 새로운 기술이 이용되지 않은 상태로 너무 옛날 것만 계속 고수하는 건 또한 drawback, 결점이 있다는 거야. 자, 밑줄 칠게. 야, 물론 좋죠. 좋은 것이 전달되면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단점도 있어요. 뭐 하면요? 신기술이 사용되지 않으면요. 아, 쌤 물론 좋겠지만 새로운 기술의 사용이 없으면 이거에는 drawback, 결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읽어볼게요. 자, 이전 세대, 음악 선생님들의 이전 세대에는 컴퓨터 쓰지 않았겠죠. 디지털 안 썼어요. Not because, 뭐 때문이 아니라요. Not because 나왔으니까 뒤에 짝꿍으로 이거 이어지는 거야, 얘들아. Not because 때문에 but because 이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choose not to 이거 하기를 선택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쌤 이때 to 뒤에 생략된 건 뭐예요? 앞에서 나왔던 use computer and digital technologies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밑줄 그때 당시에는 없었으니까 그러지. 야, 그러니까 not only is it a professional educator's responsibility. 아, 쌤 요 이시 가주어 뒤에 to 이하가 진주어가 되겠네요. 자, 전문적인 교육자의 책임은 바로 뭐에 있느냐? 이러한 교육적인 이점, 뭐에? 신기술, 새로 만들어진 기술의 교육적인 이점을 활용해라 라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it is also important that 이것도 중요해요. 교육의 영역이 여전히 current, 최신의 것이고 connected to society, 사회와 괴리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모든 것은 다 뭘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신기술을 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가능해진다라는 거네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music classroom인데요. 이번에는 that has no technology, 기술을 안 쓰는 경우예요. 자,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라는 당위성을 7번에서 제시를 했잖아. 자, 활용 이렇게 적을게. 해야 함. 7번 문장의 내용이 이거지. 근데 8번에서는 만약에 신기술을 안 쓰는 교육이면 어떨 것 같아? 이 말로 한 번 더 뒷받침. 당연히 신기술을 안 쓰는 교육은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딱딱 밑줄만 쳐갑니다. has no technology. 기술을 안 쓰면요. 자, 얘네들은 run the risk. 위험에 처하게 돼요.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되냐면 부모와 그 다음에 행정관리자들한테 그 음악적인 사회의 관행과 being relevant, not being relevant까지만 밑줄. 연관이 없네. 그리고 더 안 좋게는 야, 이거 뭐야, 학생들의 경험과 너무 동떨어져 있네 라고 보이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라는 거죠. 기술을 안 쓰면요, 너무 지금과 무관한데 혹은 학생들과 1도 관련이 없는데 라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 기술은 음악 교육에 쓰여져야 해요. 왜? 우리의 문화가 계속 바뀌고 있고 교육이라고 하는 건 신기술의 이점을 교육적으로 활용하며 계속 사회와 최신의 것, 사회와 연관된 것으로 남아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되셨나요?